예, 그 지사님이야 우리 경기도 공무원 모든 분들 국감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특히 지난 16일 우리 지사님께서 그 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도민의 날 행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운 경기, 정말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힘찬 행보 이어주실 것을 기대드리겠습니다.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오늘 뭐 준비들 하셨겠지만 옵티머스 의혹 관련해서 이제 오늘 증인으로 이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정말 조선일보에서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? 잘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 사기 사건이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부당한 뭐 불법 행위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님도 정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실 정도로,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특정 언론 그 조선일보에서 지사님을 특정해 가지고 그 광주시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에 뭐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을 만나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정말 터무니없이 제기를 하고, 또 TV조선에서 이와 관련해서 마치 뭐 새로운 사실이 발굴된 양 또 확산해서 이걸 보도를 하고, 또 야당에서 뭐 패스트트랙이라고 이게 증거라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공세까지 나왔는데, 정말 증인 선서를 하신 지사님 입장에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. 네,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옵티머스는 아시다시피 펀드 사기범들입니다. 뭐 그것 때문에 구속돼 있고요. 그 문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도된 내용대로 이렇게 돈을 빼돌렸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복구해 놓겠다.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기꾼들이 돈을 모아서 다 써버린 걸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? 그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고요. 옵티머스의 무슨 봉현 물류단지에서 1,680억인가를 벌어서 채워 넣겠다 이런 내용인데요. 거기 사업비가 680억입니다. 거기서 무슨 1,680억의 수익이 나겠어요. 그리고 뭐 법령 검토 다 하셨을 텐데요.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. 그리고 국토부가 실수요 검증을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행정 절차를 시행해야 됩니다. 곧바로 주민 공람하고 관계기관 협의 돌려서 협의가 안 되면 풀어되는 거죠. 근데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 이따가 뭐 기회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그 최동욱 그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바뀐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보면 만난 이후에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이거 안 됩니다. 의견을 내가지고 저희가 사업자한테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보완해라 라고 문서를 줬더니 보완할 길이 없는 거예요. 광주가 반대하는 걸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5월 달에 이미 이거는 급물살을 탄 게 아니고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. 예.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금 보완하라고 했더니 보완 서류라고 냈는데 보완 내용이 아니어서 안 되잖아요. 9월 3일에 도로 찾아갔어요. 이 사업은 실제로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근데 무슨 그게 특혜겠어요. 예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네. 확실하게 좀 말씀을 밝혀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지난 6일 무죄 판결 받으신 후에 이제 취재진이 이제 지사님께 질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번 정말 그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치르고 그 도정에 전념하실 수도 없고 힘드셨을 텐데,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, 기소권, 공소유지권,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공소처의 조속한 설치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. 아울러 성남시장님 재직 시절에 저술하신 대한민국 혁명하란 책에서 보면 이른바 검찰 민주화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직선제, 또 임기 중인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, 이런 정말 파격
지금으로 보면 정말 시대에 앞서고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회자됩니다.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.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있는 죄도 덮을 수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. 이 사회 질서의 최후 유지자 아니겠습니까? 최종 수호자인데 그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. 예. 그리고 부패하게 되고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있어야 되고요. 또 검찰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다행히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처럼 검찰 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죠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일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. 마녀 사냥을 하죠. 저도 거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 뭐 조국 전 장관님이나 뭐 추미애 전 장관님, 현 장관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자꾸 검찰 수사 자료가 새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? 이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뭐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무슨 계약서, 그 계약서 한 달에 10몇만 원 되는 거 무통장 입금되는 자료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겠습니까? 이거 마찬가지죠. 옵티머스 문제도.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? 사실은 이제 추측되는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수사를 안 하고 정치 공작, 뭐 마녀 사냥, 여론 조작하는 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